여러분들이 금융권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다.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완벽하다라고 믿고 행하는 것. 그 자신감, 그것만 있어야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로 알아보는 금융권 면접 준비를 강의하게 된 저는 기업은행의 김태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크게 제가 핵심 키워드로 4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일즈, 두 번째는 목표, 첫인상, 그리고 진정성,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솔직히 여기에 스킬을 원해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면접을 얼마 안 남았다. 어떠한 면접이 나와서 지문이 나와서 그걸 알려줘야 되지. 그런데 저는 스킬은 절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하셔야지만 가능하신 것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금융권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되게 궁금해요. 뭐가 궁금할까요? 첫 번째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금융회사에 들어오고 싶습니까? 왜? 면접장에서 왜 여기 지원하셨어요? 했을 때 뽀대나거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나의 이유는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다른 방향으로 포장할 수는 있어야겠죠.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대답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면접은 왜 봅니까? 면접은 우리가 왜 볼까요? 나의 입장에서는 핑미업이고요. 내가 뽑아줘. 나 이런 사람이야. 고행지 입장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면접이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과 첫 번째 질문에 간극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내가 고민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의 면접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처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것들인데, 그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나도 속을 만한 자기 암시라고 하는데, 타짜에서 백윤식 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뭐 이렇게 혼을 담은 김구라를 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본인 스스로를 달고 두셔야 됩니다. 금융권 면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라도 면접 보기 전까진 죽어라 그렇게 살면서 나 자신을 달고 놓으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달궈지는 않은 상태에서 가셨을 때 절대 여러분들은 면접 보시는 면접관에 이목을 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얘기할 것들이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가시죠. 금융권의 핵심 키워드 중에 세일즈는 정말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워낙 금융권 간에, 금융회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말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그렇다면 금융권에서 금융회사는 어떤 구조로 됐기 때문에 왜 세일즈가 더 많은 부위를 차지할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금융회사를 찢어봤습니다. 찢어봤더니 한 20% 정도는 소위 말하는 인사, 재무, 총무, 기획, IT, HRD 이런 파트를 하는 경영 지원 파트들이 구성이 되고요. 실제 인원의 한 10% 정도는 금융회사는 돈이 쌓이죠. 그 돈을 그냥 두면
그 돈이 불어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해서 키우고 회사도 투자해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손실도 보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대다수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석박사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꿈꾸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이 포션을 차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로 개인이나 기업과 관련된 영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여러분들 합격자분들은 금융회사에 들어오셔서 근무하는 곳이 첫 업무가 거의 세일즈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다수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세일즈, 세일즈, 이 세일즈를 하다 보면 또 재미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능력을 보여줬을 때 경영 지원이나 아니면 정말로 능력을 보여주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공부했던 분들은 이렇게 자산운용, 경영 지원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실제적으로 금융회사에 일어나는 순환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일즈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일즈. 뭐든 좋습니다. 뭐 쉽다, 어렵다, 나쁘다, 압박이다, 다 괜찮습니다. 파는 것이다. 오, 좋은 대답입니다. 팔아야죠. 또 뭘 팔까요? 우리는 금융 상품을 팝니다. 맞아요. 근데 금융 상품을 파는 것만 금융 세일즈일까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파는 것, 뭔가를 꼭 팔아야 되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세일즈 한번 보겠습니다. 오,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냈네요. 파는 것이 인간이다. 이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세일즈맨이 아니더라도 설득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당 24분을 쓴대요. 저는 결혼했으니까 제 와이프랑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와이프가 저를 세일즈합니다. 저한테 세일즈를 합니다. 일요일 날 아침 늦게 저는 일어나서 씻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러워 죽겠다고 빨리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씻을 때 회의를 하죠. 씻으면 밥을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미 세일즈를 남친 여친 사이에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죠. 내 강의를 좀 잘 들어줘. 세일즈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세일즈라고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상품 판매에만 집중을 해버리시면 세일즈가 압박으로 느껴져서 나는 세일즈 경험이 전혀 없는데 금융회사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아무 얘기가 할 게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요할 거고요. 아니면 대인관계 능력도 좋으면 좋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박 4일 동안 술도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를 세일즈로 한번 대입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금융 세일즈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세일즈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금융회사의 세일즈는 유형, 무형, 고관여, 저관여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금융회사의 세일즈 상품들은 여러분들 유형의 상품일까요? 무형의 상품일까요? 무형입니다. 무형.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실물이 있고 디자인을 보고 약간의 객관적인 정보만 있어도 구매를 하는 상품들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보이는 것처럼 뭔가 설명을 해줘야겠죠. 두 번째로 고관여이냐 저관여이냐. 저관여인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만 좀 제고하더라도 쉽게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고관여 상품들은 어떨까요?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고객에게 납득시키지 못한다. 절대 여러분들 세일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게 금융 세일즈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치를 두고 상당히 어려운 세일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금융회사에서는 상품을 하나 내놓을 때 금감원에서 신고도 하고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금융 세일즈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자꾸 바뀌는 법제도 그리고 고객들은 더욱더 똑똑해지고요.
질문을 해야 되고 상품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문성이라는 걸 안 갖고는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영업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앉아 있으면 고객들이 와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가입할게요. 저 이거 할게요. 혹은 이거 하세요. 그럼 가입을 하기도 했었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어떨까요? 꼭 인바운드 영업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행 직원들도 기업체에 가서 급여 통장 혹은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유치를 위한 전쟁을 벌입니다. 뭐 퇴직연금 비딩을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전투를 벌이는 게 실제적인 금융시장이죠. 그리고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는 고객을 만나는 과정 차이일 뿐이지 실제 만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똑같은 과정입니다. 오히려 아웃바운드는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나갈 수 있고 상대방을 미리 공략하겠다는 마인드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바운드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신뢰와 공감이라는 게 바탕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금융 세일즈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은 생각보다 막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민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일즈와 관련된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뭔가 나를 면접을 볼 때 나를 빛내줄 수 있는 키워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4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 말, 눈빛, 분위기, 열정, 진정성 이런 거에서 나올 수 있대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거를 그냥 신뢰라고 뽑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뢰를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혹은 그 사람의 분위기 혹은 그 사람의 언행 느껴지는 게 있겠죠. 그런 걸로 판단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되게 고도화되게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태도, 봉사, 급여가 높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게 뭘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윤리성.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도 없네요. 다 금융회사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금융회사에서는 윤리성이 되게 많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왜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일까요? 고객의 돈을 눈앞에서 만지고 여러분들이 관리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 눈앞에 고객의 돈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급여가 낮습니다. 내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고객 돈이 눈앞에 있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in my pocket 할 수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회사 급여가 높은 이유는 업무 강도도 세고 그리고 민감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쌀을 주지만 금융회사 직원들이 돈을 적게 받잖아요. 엄청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에 안 빠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 뭐 이런 걸로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런 이벤트들을 잘 엮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 키워드는 저는 성실함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나 성실하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는 다 업무 시간도 길 거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시면 금융회사에 들어가시면 되게 밝게 웃고 밝게 인사하는 형, 언니, 오빠들이 욕을 하고 기분 나빠하고 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의 시간도 근무를 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금융회사 보통 문 몇 시에 닫나요? 4시 반에 닫죠? 4시 혹시 4시 반 혹은 뭐 더 일찍 닫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대다수의 분들은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업무는 시작이죠. 내부의 업무는 막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금융권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사은행 같은 경우는 뭐 퇴근 시간이 뭐 8시, 9시는 뭐 대수가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목표도 그득그득합니다. 쉽지 않을걸요. 그거 달성하려면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전략도 짜고 고민도 해야 되고 열심히 나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체력이 안 버텨준다? 제가 보기에는 금융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체력 측정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체력적인 부분도 내가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면접에서 충분히 과시하십시오. 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은행에 화분이 시들어 안 좋은 기운을 받았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라. 이런 고객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고객들을 은행 용어 혹은 금융권 용어로 상진이 엄마, 상진이 아빠라고 하죠. 뭔지 아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진상 남자, 진상 여자죠. 자, 그런데 진상 남자, 진상 여자 분들이 오셔요. 자주 오십니다. 이런 분들을 봐도 항상 웃으면서 대할 수 있고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나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는지도 고민해보고 그걸 가졌다면 충분히 어플하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런 고객들도 있지만 이런 내부 직원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분을 만났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왜? 회사가 싫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 회사를 나갈 거야. 이런 분들을 보통 똘 플러스 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나갔더니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다시 고객 중에 또라이 분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싫어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를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네가 또라이였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명의 이걸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여러분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이유가 있고 힘든 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요. 법, 제도, 환경 변화, 전문성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갖추셔야 된대요. 생각보다 금융회사들, 금융권은 법이나 제도, 환경들이 무지막지하게 자주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바뀌는 법규 혹은 자주 바뀌는 상품의 금리, 제도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고객에게 설득돼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선천적으로 바뀌는 거에 민감하지도 못하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걸 싫어합니다. 금융회사 다니는 건 정말 지옥일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내가 만약 그렇다면 학습 의지가 충만하다.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제가 학습 의지가 거의 100%가 넘을 것 같은데 고민하셔야 돼요. 자,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의 키워드가 여러분들 아마 면접장에서 세일즈와 관련돼서 혹은 은행 업무, 증권사, 보험사 업무와 관련해서 빛나게 해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의 장단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례, 여러분들의 환경, 살아온 환경 잘 버무리셔서 이거의 키워드를 맞춰서 얘기하신다면 절대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에 여러분들 밀어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게 필수적이고 아주 필요한 요건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스페셜한 겁니다. 이런 능력까지 갖추신 분이라면 차별성을 어마어마하게 둘 수 있죠. 이게 어딘가요? 은행인가요? 은행 객장이네요. 여러분들 이런 은행 영업점이나 창구, 객장 이런 곳은 어떤 곳이죠? 이곳은요. 고객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고객이 와서 상품을 가입하는 곳이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바로 고객 관점. 고객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까지 내가 갖춰서 그걸 나의 장점으로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다. 야, 이 친구는요. 플러스 알파 점수 분명히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면접장에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이 밀리지 않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게요. 목표가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실제로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인재가 될 확률은 0.00001%보다 낮다.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 정확하게 얘기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자, 목표를 한번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가 구체화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장을 모르니까요. 현장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을 가야죠.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는 금융회사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갑니다. 여기 다 금융회사 면접 보실 분들 맞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금융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금융상품에 저는 가입돼 있습니다. 퍼센트율이 약 20% 정도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현장을 모르는데 여러분들 무슨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쉬운 질문 할까요? 저는 안 가지만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분 손 들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주소가 이거라면 정신 차려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모른다면 저는 현장에는 스승이 많기 때문에 가시라고 꼭 얘기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면접 볼 때 현장 많이 갔어요. 현장의 스승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취업한 학교 선배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 진짜 학교 선배 중에 금융회사에 안타깝게 취업하신 분이 없어. 난 진짜 없어. 그러면 저는 집 앞에 은행 찾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 앞에 은행 가십시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기업은행이 두 번째 직장이기 때문에 면접 보기 전에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계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기업은행 면접 보려고 하는데 팁 좀 주세요. 저 기업은행 고객은 그때까지만 해도 기업은행 고객이 아니었거든요. 제가요? 재형저축이랑 뭐뭐 가입할 겁니다. 저 열심히 살 거예요. 팁 좀 주세요. 팁 받았어요. 진짜로. 요즘에 이런 게 이슈래요.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이런 또라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또라이 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절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찾고자 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아요. 금융회사에 직접 찾아왔는데 금융회사에 있는 직원이 설명을 너무 바빠요. 창구는 너무 바쁘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뒤에 계신 지점장님이랑 얘기하세요. 부지점장님이랑 얘기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부지점장님이랑 티타임 갖고 면접 보러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왜 안 됩니까? 현장엔 스승이 가득한데 현장의 스승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간접적으로. 내 옆에 스승도 많습니다. 부모도 있고요. 부모님도 있고요. 친구들, 뭐 형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금융회사에 안 다녀도 좋습니다. 그분 주변엔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면담하세요. 얘기도 나누고요. 인터넷은 세상의 스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되게 좋아합니다. 인터넷에서 괜찮은 강의 동영상을 찾잖아요. 저는 무조건 그 사람 오프라인 강의를 가봅니다. 꼭 들어봐요. 그리고요 가서 명함도 줘요. 저 이런 사람인데요. 연락 갖고 지내시죠? 연락 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간절해야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조금은 더 자신을 내려놔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앉아서 드래그하고 앉아서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께 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목표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명사로만 기억하거나 대답을 하더라고요. 꿈이 뭡니까? 뭐 의사요. 어렸을 때 다 그러잖아요. 변호사요. 판사요. 그런데 뭐 그 앞에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을 뭐 소아암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계획은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도 원하는 건 그런 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면접을 봤는데 꿈이 뭡니까 했는데 저는 PB입니다. 뭐 경청을 잘하는 PB가 되고 싶습니다. 고객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칠게요. 기업은행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대출을 오랜 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해온 은행으로서 개인금융이 조금 약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인금융에서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20대 고객을 찾아 그들에게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고민의 농도가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고민할 때 제가 왜 이렇게 동사형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건 뇌가 되게 바보라서 그래요. 뇌가 엄청 바보예요. 뇌는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기억합니다. 나는 못생겼어. 그럼 난 진짜 못생겨져요. 뇌가 계속 시키거든요. 난 못생겨져, 못생겨져라, 못생겨져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동사형을 항상 외치고 다니면 그게 마치 사짐처럼 인식되고 여러분들 미래처럼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회사 면접을 보고 있다면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거기 찾아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본점 혹은 지점 가세요. 앉아서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서 앉아서 일하는 나를 보세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침에 뭐 신문도 볼 수 있잖아요. 혹은 사내 방송을 보고 있는 나를 상상해 보세요. 오케이. 그걸 한번 문장으로 써봅시다. 그리고 마치 사진처럼 기억하면서 항상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요, 뭐 그런 것들 주변 사람들한테 써놓고 보기도 하지만 외치고 공론화 시킨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세뇌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몸 움직이게 돼 있어요.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조금 더 구체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인상 파트가 왔네요. 말콤 그레드웰이 블링크에서 2초 만에 모든 게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무섭죠? 나 보자마자 저 인간이 나 X 이래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검색했더니 막 별의별 게 나오더라고. 업체에서 실제로 올려놓은 거예요. 밝은 표정을 유지한다. 상대방을 쳐다보는 이거 인사 잘하고 입꼬리 올리고 또렷한 눈빛 보면서 이거 업체에서 올려놓은 거라서 비판은 하실 수 없지만 안타까웠어요. 과연 이게 대학생들에게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나?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은 첫인상 혹은 인상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일단 이것부터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 이거 나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나와 사랑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는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이 사람 되게 심각한데 불만이 많구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생기네요. 자, 그런데 인간이 갖고 싶은 게 주로 받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인지. 두 번째는 존중받고 싶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대요. 근데 똑같이 상대방한테 대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똑같이 해준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요. 사랑받고 싶고 그런 걸 받고 싶으면 상대방한테 그런 거 많이 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을 좀 깊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기억과도 첫사랑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들 첫인상을 꼭 잘 만들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들어도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진정성을 보여줘요? 진정성은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보여줄 수 있나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진정성은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살아온 삶이 너무 별론데요. 저 진정성 못 보여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죠? 혼에 담은 김구라를 치실 줄 알아야죠. 자, 이분 누구죠? 오승환이죠. 남성분들은 다 아시는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네요. 이분이 한일 구원투수계를 아예 씹어먹고 메이저리그 가신 오승환이라는 분이에요. 미국으로 갈 때 센트루이스 카디너스의 스카우트 총괄 책임자 맷 슬레이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승환이 처음 만난 미팅에서 했던 얘기를 아직도 기억이 난다면서 얘기를 하네요.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마지막 마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날 믿어주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저 냉철한 인간처럼 보이는 제가 말도 잘 안 할 것 같은 애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오승환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에게 나온 진정성은 그간 쌓아온 자기 업적에 대한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너 나 믿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꼭 보상해 주리라.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는 거 그걸 믿어달라는 거야. 네가 날 믿어줘. 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커리어를. 와,
저는 이게 진정성이라고 그때 느껴졌어요. 느낌이 오실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오승환은 저희 와이프를 따라한 거였어요. 제 아내가요. 10년 전에요. 놀라운 친구죠. 지금 증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다니고 있는데 면접을 볼 때 최종 면접입니다. 자기소개를 맨 처음에 1분 자기소개 같은 걸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소개가 너무 자기께 비루했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애들 거 들어도 별로 차별성도 없고 그래서 순간 들었던 생각이 아씨 나 이거 안 할래 하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자기소개를 준비해 왔는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부회장이요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저는 이 자리에 제가 평생을 몸담을 회사를 구하러 왔습니다. 딱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술술 풀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의도적이었어? 의도적인 거야? 했더니 아니래요. 진짜로 가슴에서 갑자기 우러 나오더래요. 놀랍게도.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와이프가 그만큼 그 회사에 들어가기 원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합격하고 싶었던 마음이겠죠.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시려면 일단은 정말 진정성을 갖겠다는 노력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질문에서 대답을 거의 다 못하셨던 분들이 여기 대다수신데 제 첫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면 더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고민 괜찮아요. 오래 하셔도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수만 가지 일들이 나올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요 7살 때 산골로 이사하시다가요 초등학교를 1년밖에 못 다니시고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19살 때는 사랑하던 누나가 갑자기 돌연 사망하세요. 28살 때 4년간 따라다녔던 애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버렸대요. 30살 때 한 처녀를 만나서 약혼했거든요. 약혼녀가 돌연 사망하고요. 41세인 4살 난 아들, 44세에 또 1살 난 아들이 죽고 계속 수많은 낙선.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 누굴까요? 이분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53세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주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자주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지금 면접 보고 혹은 서류 광탈하고 힘들죠? 좋아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고해죠.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좋아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고해의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들어진 거고 저도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게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지금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좌절하는 분들을 많이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귀엽죠? 직립보행을 시작한 아기예요. 여러분들 직립보행 뭐예요? 두 발로 일어서는 거죠. 혹시 저는 직립보행을 이렇게 시도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 이런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안 겪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네, 보통 여러분들 아기가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이런 과정이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평균 약 2,000회라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은 2,000번 이상을 쓰러졌다가 결국 2,001번째에 일어나서 다 직립보행을 한 사람들이에요. 전지전능했던 시절이 있던 거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DNA를 다 갖고 있는데 그 DNA를 좀 안타깝지만 잃어버리고 사는 시절이 지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할 수 있고 뭐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면접을 준비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오셔서 꼭 실수하는 게 있어요. 면접장에 오시면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것들 막 외우기 시작합니다. 막 달달달 떨죠.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완벽하다라고 믿고 행하는 것. 그 자신감, 그것만 있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실수.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마인드로 여러분들의 취업을 돌파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기업은행의 3대 미납 김태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